자, 이제 우리가 오행을 했는데, 자, 우리가 오행을 배우면서 뭔가 하나의 오행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재관식이 다 정해진다고 했죠. 예, 그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그것이 흘러가는 유년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참, 오행하면서 거의 팔자불이 다 해버립니다, 이제. 그죠? 유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자, 첫 번째 목일주다. 목일주라 하면 간목도 있을 것이요, 을목도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흘러온 유년이 미년부터 미년, 신년, 유년, 술년, 해, 자, 축으로 흘러나갈 때 운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운을 보자. 자, 참고로 이걸 끊어서 볼 때는 앞에 했었을 때 뭐가 즉 뭐 갑이 목이 약한 구간, 화가 약한 구간 이걸 했었죠. 금이 약한 구간, 수가 약한 구간. 그것 끊어보듯이 마찬가지로 끊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구간에 뭐가 약해요? 목이 약한 구간이잖아요. 목이 약한 구간. 이렇게 적어드려야지 더 편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약한 구간? 화와 토가 약한 구간이라는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거 보고서 그냥 하면 돼요.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일주다. 갑이 미에 뭐 하죠? 인묘하죠, 인묘. 인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죽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묘시올 때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고개를 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개를 숙이는 동작은 우리가 언제 합니까? 잘 때. 잘 때 이러고 이제 보통 상 받을 때, 그죠?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개 숙임. 그죠? 고개를 숙이죠.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결혼할 때예요. 신랑 신부 맞자 이러면서 고개를 싹 숙이죠. 그죠? 인사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고개 숙이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보통 상 받을 일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요. 왜? 이 환경이 무슨 환경이죠? 관의 환경이잖아요. 그죠?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신에서는 뭐가 장생을 합니까? 임수가 장생을 하죠. 임수는 이 목일주한테는 육친으로 뭐가 돼요? 인성이 되죠. 인성. 그죠? 목일주니까. 예? 인성이라는 게 부동산이나 문서를 잡을 확률이 있죠. 문서를 잡겠죠. 그 다음에 결재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러니까 진급 발전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부동산 문서를 잡으면 그 다음에 오는 운은 어떻게 된다? 현금 유동성이 토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재성이 토잖아요. 토가 굉장히 약해지는 구간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다, 안 하겠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 장기적으로 보아 현금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문서를 잡는 게 정답이겠다. 참고로 문서를 안 잡아도 현금 유동성은 나빠져요. 차라리 문서를 묶어두는 게 오히려 재산적 보존은 잘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가죠.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근심거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 내가 고관직이다 이러면은 부하 직원이 쏙 섞이겠다, 안 섞이겠다? 그냥 나오죠. 너무 쉽죠?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 이래가지고 유년도사 보는 거예요. 유년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을은 식상을 뭐를 써요? 정을 쓰죠. 그죠? 정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예요? 이 유에는 장생지로서 세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지죠. 양지 다음에 뭐예요? 태지로 바로 가보죠. 음은 굴신이란 말이에요. 굴신. 달과 같다. 달이 찰 때는 만달로 차고 그 다음 달이 없어질 때도 있죠. 네. 그럼 어디 있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운에 가서는 정이 굉장히 안 보일 정도로
세력이 약하게 되는 운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근심 걱정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단지 조금 여기까지는 폼을 잡는다 못 잡는다 차이예요. 폼을 잡을 수 있느냐, 폼을 못 잡느냐. 그죠? 자, 그러고 참고로 저도 임일주지만 지금 우리가 유년을 흘러가고 있어요. 유년. 그죠? 정유년이잖아요. 그죠? 이때 제일 힘든 게 경신일주도 아니고 임계일주가 제일 힘들어요. 요 세월이. 그러니까 수일주는 거예요. 수일주. 수일주가 이 세월이 가장 힘든 세월이에요. 자, 목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식상이잖아요. 식상. 첫 번째 건강불안부터 와요. 건강불안부터. 나를 꼼짝 마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게 뭐냐면 죄가 없어도 답답하지만 식상이 없을 때가 가장 답답해요. 식상이 묶여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하면 식상이 뭐냐면 밥숟가락이잖아요. 밥숟가락. 그러니까 옛 어른이 뭐랍니까? 밥숟갈 들 힘만 있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밥숟가락을 못 들게 꽁꽁 이러고 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답답해하는 일주가 바로 수일주예요. 그나마 이 수일주가 조금 나은 사람들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그것도 진급이 높지 않을 때. 그때는 그나마 나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직책이 있다. 그러면 밑에 수하가 있어요, 없어요? 수하가 있죠? 많겠죠? 그 수하가 인멸을 하니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골병바가지라는 겁니다. 골병바가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비겁이 또 무리를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 되는 건 뭐다? 문서재산, 결재권. 그런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통을 한다면 박살 나겠죠. 식상도 인묘지, 절퇴지로 가고 재성도 어떻게 된다? 그죠? 유통, 시장에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일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미관일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고, 예를 들어서 높은 직업의 지위에 있다면 아래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 아플 일이 많고, 결재권을 주어졌으니 뭔가 진급 비스무리한 건 했는데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결재권을 주고 진급은 했는데 본인 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임계일주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세월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해에서부터는 조금 나아져요. 해년이 오면. 왜? 해에서 뭐가 장생을 하죠? 갑, 식상이 장생을 한단 말이에요. 식신도 될 수 있고 상관도 될 수 있겠죠. 식신이 장생을 하니까 뭔가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통이. 상관이란 건 변칙을 써서라도 돌릴 수 있는 회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해에서부터는 생기는데 이 구간에서는 정말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 참고로 이때부터 그러면 식신이 장생하니까 그럼 편하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식신이 장생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공부방을 하나 차렸다. 그래가지고 애 한 명 데리고 했어요. 식신이 장생하니까 이미 애는 생기겠죠. 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아, 선생님 잘 가르치네요. 한 명이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못 가르치죠. 돈 버는 걸 다시 또 해야 된다? 책상 사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 그죠? 들어오는 쪽쪽 뭘 한다? 재투자를 해요. 재투자. 즉 식상만 계속 키우는 작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상이 어떻게 축이 지나서 인에 가면 어떻게 식상의 모양새가 완전해지죠. 드러났으니까.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장생한다? 병이든 무든 다 장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폼업나는 방 하나만 해가지고 막 애를 기르다가 야, 도저히 이 공부방 좁아서 도저히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가게를 여태 차린다라는 거예요. 가게를. 그러면서 현금이 드디어 좀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인묘진, 묘에는 출렁임 해가지고 뭔가
손모 손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냥 지내가서 이제 뽀다구리가 좀 나면서 이제 폼을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4, 5, 미에는 뭡니까? 손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게 미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다? 깨갱 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르치고 기르고 먹이고 이런 요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만 여기에서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임계일주. 경신일주는 그나마 나아요. 자, 경신일주는 자, 금일주죠, 금일주. 예? 네? 금일주는 비견이 왔으니 일단은 재성은 어떻게 돼요? 재성에 대한 각각함은 생기겠죠. 아, 돈에 대해서 답답함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에서 뭐가 장생을 해요? 그렇죠. 식상이 장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돈은 없어 죽겠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돈 될 거리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간목이 또 장생하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일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답답하면 덜하다는 거예요. 식상 임묘를 안 하니까. 오히려 장생을 하니까. 단 현금 유동성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답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경금일주라는 거예요. 경이든 신이든 금일주든. 쉽죠? 어렵습니까? 저 혼자 쉬운 거 같네. 임계일주가 교육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깝깝하면. 그러니까 돈을 쪽쪽에 이제 재투자예요, 재투자. 근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다 나가는 것보다 어쨌든 융통돼서 나가는 게 어때요? 조금은 수월하겠죠. 뭐 꽁꽁 손을 이렇게 잡아먹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임계일주들 같은 경우 술은 요운 왔을 때 이때 이제 조심해라고 많이 해야 돼요. 갑을일주도 마찬가지고 임계일주도 마찬가지고. 이 수run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이게 다 임묘되어 버리거든요. 갑일주도 그렇고, 그죠? 목일주도 어떻게 돼요? 식상과 재성이 임묘되어 버리잖아요. 그때 일 잘못 벌리면 꽉 나는 거예요. 임계일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는 미천을 올인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올인해가지고 이제 막 아야지. 갑을일주는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죠? 골아픈 세월을 엄청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심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술은. 술은의 해석을 굉장히, 특히 요번에는 무술이잖아요. 무술. 아주 무시무시한 게 떴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때 되는 거는 이제 부동산 문서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재산 보존 수단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임일주 같은 경우에는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임일주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식상으로 쓰죠. 식상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여자들이 요즘 많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들만 요즘은 세상에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식상이 굉장히 세력이 강할 때 시집을 못 가고 있을 때 이런 미년이 왔을 때 시집을 잘 가요. 왜? 이게 내 식상을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설치다가
이상하게 이때 오면 이게 인묘절지되니까 저는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라고 가는 거예요, 시집을. 시집을 갔다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오더라? 고개를 들고 이제 남편은 이제 들뽑기 시작하죠. 자, 해년에 남편을 들뽑았습니다. 자년이 왔습니다. 뭐가 떴죠? 겁재가 떴죠. 네. 그러니까 남자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겁재를 쳐다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인에 와서 확실히 얘하고 내하고 끝이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서 이 임계일주가 하여튼 신유술 해자축 우리 참 힘듭니다. 옆에 주변 분들 중에 임계일주 계시면은 많이 다독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무기일주 볼게요. 무기일주. 그러니까 토일주입니다. 토일주. 자, 무기일주는 여기에 뭐예요? 이미 식상이 세력을 갖추죠. 여기서 식상이 세력을 꽉 갖추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임묘한다? 관이 임묘한다라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무기일주 여자분들은 이때 남편 덕을 입힐 수 있겠다 없겠다? 입기 힘든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편 덕을 입기 힘든 세월에 뭡니까? 식상이 강하고 재성이 장생을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남자들도 저때 관과에 내가 조직 생활을 구한다면 관이 절퇴지로 이제 묘지절지로 들어가니까 제대로 있기 힘들어서 신생, 자기가 독립을 구하는 세월도 많이 따르는 게 요 세운이에요. 무기일주들이. 그래도 이제 재물은 이제 어떻게 되고 오잖아요. 재물 발전이 구해지는 모양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운이 정말 나쁘지만 않다면 재물 번창을 해요. 대운이 나쁠 때는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리고 요 수운이 뭡니까? 비겁의 운이잖아요. 예. 비겁은 원래 육친상 나쁜 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로 나아가기 위한 진퇴다? 출산을 위한 그런 상고의 고통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다? 재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니까 무기일주들은 괜찮죠. 요 수룬이 와도 이때 혼란은 다음 이 수룬을 해석을 못하겠으면 다음 글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 활동력 요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오행하고 12운성하고 섞은 거예요. 그러면 유년이 그냥 술술술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보통 4칸 간격으로 보시면 돼요. 4칸 간격으로.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 여기는 목이 뭐가 안 되는 구간이구나. 여기는 화가 안 되는 구간, 토가 안 되는 구간이구나. 그죠? 그래 놓고 일주 불러라 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일주 할 자리, 화일주. 자, 병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임묘합니까? 인성이 임묘하죠. 나를 꽁꽁 묶어두었던 인성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강화되죠? 재성이 강화되죠. 재성이 강화된 세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때 병정일주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문서 팔아서 돈 지는 거예요. 이때가. 문서 팔아서 돈 된다. 예? 그래서 큰돈 융통을 하는 세월이 요 세월입니다. 요 세월. 선생님, 임계일주들은 인성이 오면 신유술 오면 식상이 이렇게 절퇴지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병정일주는 인성이 오면 식상이 절퇴지로 안 가서 토니까 진술 피는 거죠.
그거는 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예, 예. 다른 그거하고 틀리다. 임묘진이 왔을 때 인성운이 온다면 금이 금절지로 가잖아요. 금절지. 그러니까요. 금절지로 보시면 되죠. 금절지로 식상은 아니다. 예, 예. 그건 틀리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토니까. 그건 틀리죠. 이미 그 그게, 모행의 변화성에서 틀린데. 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 임이 장생을 해요. 신에서. 그죠? 신에서 임이 장생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관이죠. 네. 뭔가 감투를 새로이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투.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시집 못 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연애의 기운도 동반을 하겠다. 그죠? 남자 감투가 아니고 자식으로도 볼수 있는. 그럼 결혼한 자식도 이제 그때 이제 빌빌 기던 애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병일주 같은 경우는요, 신년 같은 경우 징그러운 애가 나오죠. 징그러운 애가. 현관.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보통 이런 거 진술충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 토라는 게 뭔가 감추는 행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구의 죽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묘지로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거에 의한 뭡니까 증여, 상속 뭐 이런 혜택, 주변 혜택에 의한 보상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재물 성취하는 게 보통 토일주가 제일 많아요. 토일주가 요문에. 그러니까 번거로움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병도 들어가고 을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무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요소라든지 이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을이라는 게 관이잖아요. 관의 혜택을 던져버리고 차라리 내 걸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육신의 상실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것으로 인한 보상을 받고 이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뜻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진술충미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죽어줘야 다음 게 열릴 거 아닙니까? 이때 화가 들어가 줘야, 즉 여름이 들어가 줘야 겨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술충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행하고 이제 지지에서 12운성을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유년을 바로 나갈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행만 배워도 써먹을 거 많다, 그죠? 길거리 노땅 논법에서부터 이제 세운까지 바로 봐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제로는 12운성 잘 보면 유년을 갖다가 조금 해석하기가 편해요. 12운성에 관한 걸 그대로 해석에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유친을 붙여가지고. 보통 이제 기토일주가 예를 들어서 을 편관을 쓰고 있을 때 이런 신년이 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연애사가 발생합니다. 연애사. 왜일까요? 네, 을개합이잖아요. 을개합. 관이고 식상이고 관과 식상이 합하면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보통 패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패할 때는 이제 합의로 보시면 돼요. 잉태한다. 이거는 이게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대로 해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